반갑습니다. 공매화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에 이어서 가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라서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서 미리 그 순위 보존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본등기, 가등기 용어 자체가 낯설으실 거예요. 등기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등기부등본,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을 하는 걸 등기라고 하죠. 보통 소유권과 아니면 물건에 대한 변동을 기록하게 되는데 등기한다는 얘기는 권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본등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가등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본등기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등기 그러면 본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자가 붙어있는 말은 임시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 그걸 가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를 임시로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등기가 되는데 표시는 그렇게 되지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매매 예약에 따른 본등기 하기 전에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잔금까지 치렀는데 세금 문제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를 하면 제한 권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본등기를 미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룬 경우 이중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매도자 앞으로 발생한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예비적인 가등기를 먼저 해서 순위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 가등기는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이루어질 본등기에 시간적인 소급효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이루어질 본등기가 이 가등기의 날짜로 소급돼서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등기를 한 이후에 어떤 권리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면 이 본등기의 효력이 가등기의 한 날로 소급되니까 그 뒤에 들어온 권리들이 다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소유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외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되어 있지만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등기 설정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경매에서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경매계에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인지를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한다는 거는 묻는다는 얘기죠. 밝혀라 이거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가등기라고 밝히면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였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인 경우에는 법률도 존재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가등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고 밝혀지면 이 가등기는 기준권리도 되고 또 기준권리 이하에 있다면 당연 말소가 되는 권리겠죠. 공매 실무에서 가등기가 가장 빠른 경우에는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가등기가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말소 기준권리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 인수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했던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서 소급표가 있어서 가등기를 설정했던 날짜로 소유권 이전이 변동이 되니까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왔더라도 후에 소유권을 가져온 자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의 제한 권리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된 거라면 그거 자체가 다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가 가장 빠른 등기로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공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가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해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 확인을 해야죠. 경매에서는 미리 채굴을 해서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외양은 똑같죠. 그렇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목적이었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담보를 위한 가등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돈을 빌려주고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등기를 설정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조건으로 담보 소유권 가등기를 설정해 둘 경우가 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차액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담보 실행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자보다도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에 의거해서 차액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저당권 담보보다는 훨씬 더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담보권이죠. 경매에서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계장이 가등기가 소유권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를 위한 가등기인지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밝히게 되겠죠. 그 내용을 경매에 실어 놓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공매에서는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하고 입찰을 결정해야 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담보 가등기라고 판정이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선순위에 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지나가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